결혼식장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축하 인사를 받은 민경과 정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민경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며 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신부보다 행복해 보였죠. 정우 역시 자신의 스타트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일본 온천 리조트로 신혼여행 가는 거 맞죠? 민경이 차 안에서 여행 브로셔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 정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일본 최고급 온천 리조트에 도착한 민경과 정우는 호텔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로비부터 복도 그리고 그들이 묵을 스위트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와, 정말 멋지다. 여기서 며칠 동안 지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져. 민경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혹시 이상한 냄새 안 나? 그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특히 침실 쪽에서 더 심하게 났죠.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정우가 방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보고 에어컨 필터도 들여다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민경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정우야, 혹시 침대 밑도 확인해 볼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에이, 설마 거기서 냄새가 날까?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경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죠. 민경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아! 민경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와 민경을 일으켜 세우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민경은 손가락으로 침대 아래를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정우가 침대 밑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 지저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천천히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며 두 손을 들어 보였죠. 저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민경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정우가 호텔 전화기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민경 씨의 오빠입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민경의 눈이 커졌고 정우는 전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저는 조민철입니다. 민경 씨의 친오빠죠. 라고 답했습니다. 민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양어머니는 생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했고 민경 역시 양부모에게 상처를 줄까봐 깊이 파고들지 않았죠. 말도 안 돼. 내 오빠는 어릴 때 사고로. 민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그가 차갑게 물었죠. 민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린 민경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민경이 그 사진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거든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아이의 얼굴 부분은 찢어져 있었죠. 이 사진 어디서 구한 거야?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건 우리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내가 18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추억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민경이의 오빠라고 해도 왜 하필 우리 신혼여행지에 숨어 있었던 거야?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민철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장기밀매 조직에 납치되어서 몇 년 동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기밀매. 민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 같은 신원불명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인체 실험을 하는 조직이에요. 저는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정우가 팔짱을 끼며 그래서 우리 방에 숨어 있었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철은 한국에서 여동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저를 추적하고 있어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민경 씨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가 여기 온다는 걸 알았어? 민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어요. 멀리서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그 말에 민경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우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이 많아. 하지만 민경은 민철을 바라보며 뭔가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혈연의 끈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호텔 프런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민철이 하루 전부터 그들의 방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뭐라고?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어제 오후 2시경에 그 남성이 비상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정우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 민경과 민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여기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철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민경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정말로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민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사실은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민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기밀매 조직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어요. 민경과 정우는 숨을 죽이며 민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죠. 이것들은 우리 출생에 관한 진짜 기록들이에요. 출생 기록? 민경이 되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속임수의 희생자였어요. 병원에서 고의로 기록을 바꿨거든요. 정우가 서류를 받아보며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철은 민경이와 저는 원래 함께 자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고의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으로, 민경이는 입양으로.
민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민철은 쓰라린 표정으로 돈 때문이죠. 불법 입양 조직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같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일그러졌죠. 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야? 정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은 창문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법 입양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민경은 갑작스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혼부부였는데 하루 만에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민경에게 건네며 우리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입양을 보내기로 했죠. 쌍둥이. 민경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리는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고의로 기록을 조작해서 우리를 서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여기 병원 도장이 있네. 그런데 이 병원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문제가 됐던 곳 아니야? 민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불법 입양 브로커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이들을 골라서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가정에 보내고 그럼 나는? 민경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정말로 사랑해줄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급히 일어나며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정우가 잠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우리 신혼여행에? 라고 물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고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만나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공허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경이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민경의 손을 꼭 잡으며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확인해 보는 거야. 호텔 비상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은 창백한 얼굴로 정말로 그들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민경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당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 라고 다그쳤습니다. 민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죠. 이걸 기억해?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사주신 커플 목걸이야. 민경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비슷한 목걸이를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양어머니의 유품 중에 똑같은 반쪽짜리 목걸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혹시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니야? 민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의 눈이 반짝였죠. 맞아. 당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호텔 보안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들이에요. 정말로 찾아온 거예요. 정우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며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 스위트룸에는 발코니가 있었죠. 발코니로 나가자. 정우가 민경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민철을 바라보며 오빠도 같이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때문에 당신들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밖에서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민경에게 그 반쪽짜리 목걸이를 건네며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진실을 꼭 밝혀내세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혼자 둘 수는 없어. 이제 막 만났는데. 하지만 민철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행복해야 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민철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철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그가 진정으로 민경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민경은 양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 반쪽짜리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민철이 가진 것과 완벽하게 맞는 한 쌍이었죠. 두 개를 맞추자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민경을 안아주며 이제 진실을 확인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방송국의 인맥을 이용해서 민철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말로 실종아동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DNA 검사 기록까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민경이 의아해했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파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관련 병원과 입양기관에서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경은 다시 일본으로 가서 민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경은 혼자 가고 싶다고 했죠.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오빠를 꼭 찾아올게. 일본에 도착한 민경은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민철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렀던 곳들을 찾아다녀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한국 남자분 말씀이죠? 며칠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민철이 머물렀던 방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방 안에는 민철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 소중한 여동생에게 늦게라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민경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민철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정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이것도 남기고 가셨어요 라며 작은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경과 민철이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들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민경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도 알게 됐죠. 여보,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경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방송국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종아동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죠.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민경이 정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텐데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민경의 의지는 확고했죠. 오빠가 내게 준 마지막 메시지를 실천하고 싶어.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일 말이야. 몇 달 후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살려서 실종아동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죠.
매주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민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저 역시 입양하였고 얼마 전 친오빠를 만났다가 다시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실제로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례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죠. 어느 날 민경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편지였는데 보낸 사람은 민철이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조민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철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민경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껴졌거든요. 정우는 그런 민경을 보며 자신도 단체 일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1년 후 희망의 다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민경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30 가족이 재회를 이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경은 양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제단 앞에는 양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민철이 남긴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민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민철 형도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가 만든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날 밤 민경과 정우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진 것 같아. 민경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맞아.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라고 답했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민경은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민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민경은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